정도까지 이 자그마한 세미나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이시고 박정희의 증인이십니다. 박정희 업적의 증인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가 오고 그러는 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괜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축 늘어지는데 축 늘어져 있다가 국민일에 딱 애국가를 부르면서 힘이 팍팍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뜻을 모아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후렴차고 제게 힘을 주시는지 축 늘어져서 앉아있다가 애국가를 여러분과 함께 재창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게 도일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멀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참 나라가 안으로도 어렵고 바깥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박정희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1970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평화 통일 원칙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가져왔던 기본 관념을 확실하게 뒤집고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엔 그렇게 배웠죠. 자유당 시제, 북진 통일, 바로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김일성 정부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 땅을 우리가 수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평화 통일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북한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유화정책 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70년 8월 15일 경축사 내용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결단코 북한 공산정권을 용납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선언의 첫째는 김일성한테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생각을 하지 마라.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25로 남한을 통째로 삼키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 68년인가요? 1.21 사태, 바로 1.24군 부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를 암살이 아니죠. 그냥 북살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너희들이 무력으로 때려부셔서 통일할 그따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첫째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 공존하면서 서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 세 번째 내용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한반도에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야욕을 벌이게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침대 싸움을 하자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계획경제인 북한 체제가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두 체제 중에 어느 체제가 우월하자 하는 바로 경쟁의 경기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8년
바로 1970년 평화통일 선언을 한 18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바로 두 체제의 실상이 공산 세계까지 완전히 알려지면서 어느 체제가 뭘 한지 결판이 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평화통일,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결단국 간에 대한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체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970년 8.15 선언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1980년 경축사에서 8.15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72년 유신 헌법을 만들 때 우리 헌법에 처음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전 헌법에는 통일, 평화통일이라는 얘기가 우리 헌법에 없었습니다. 바로 유신 헌법 전문과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처음 들어갔고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4조의 통일조항을 명문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4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바로 이건 그겁니다.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치는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공산통일, 제3의 통일, 그런 거 우리 헌법이 여기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이지만 그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바로 민족끼리의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인간을 피폐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6.25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쟁취해야 될 통일을 위해서라도 전쟁의 방법으로는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박정희의 길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오늘 이제 이 박정희 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과거의 박정희를 오늘에 재현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